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아침 시간이 다가왔네요. 6시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자고 나면은 요즘은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기상을 보겠죠. 기상 보고 예를 들어서 주식장 열면 주가를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을 쭉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노래도 듣고 신나는 노래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죠. 나가서 또 운동도 하고 일단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특히 휴일은 더욱더 힘들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365일 풀가동하는 게 쉽지 않다. 늘 한결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 훈련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장분들은 힘들어도 견디더라고요. 견디는데 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힘들면은 결국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더라. 연인은 불쾌하면은 헤어져요. 헤어지지만 그 부부는 불쾌해도 뭐 참고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인은 뭐냐? 한 가지 일에 대한 그 책임감과 압력입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돼요.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야.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겠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 결국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고, 내가 유쾌하면은 내 인생에 웃음꽃이 필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요. 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씨앗은 이 밭을 탓하지 않고요. 가리지도 않는다 하네요. 그런가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더라. 이제 마음먹기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먹기 달려 있다. 투자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모든 건 다 내 마음속에 있더라.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왕 하는 거 잘 버텨가지고 좋은 결실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폰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슬라이드 아이폰 예상 이미지라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슬라이드라기보다는 지금 폴더블도 못 만드는데, 일단은 화면이 쫙 커진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아이폰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화면을 접는 폴더블 폰 이후에 화면이 커지는 슬라이드 스마트폰 출시가 임박하다고 하네요. 특히 애플이 슬라이드 아이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잇따르던데, 이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역시 이 슬라이드 갤럭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빨라야 내년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슬라이드 폰은 돌돌 많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가지고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쭉 커집니다. 기존의 화면보다 약 1.5배 정도 오른쪽 화면이 넓어지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미루고 있는 애플이 이제 슬라이드 아이폰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네요.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 애플의 전문 IT 매체가 있어요. 애플 인사이더. 그 애플이 최근에 슬라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잇따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애플은 특허 정보를 바탕으로 슬라이드 아이폰 이미지 영상을 만들었고, 기존의 아이폰과는 완전히 다른 슬라이드 형식 디자인이에요. 눈길을 끕니다. 매끈한 옆면에 화면이 이어지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또한 화면을 오른쪽에서 옆으로 밀어 올리면은
아래에 작은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과거 슬라이드 폰의 추억을 떠오르네요.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에 이어서 슬라이드 폰 출시가 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보다 더 어려운 내구성과 비싼 가격이 문제라는 비싼 가격. 그럼에도 폴더블 폰에 이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내년쯤에는 슬라이드 스마트폰 출시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는 영상은 LG전자 제품이죠. 실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해당 제품은 세계 첫 슬라이드 스마트폰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어요. 결국은 출시되지 못하고 사라진 겁니다. LG전자가 만든 슬라이드 스마트폰은 화면을 터치하면은 오른쪽 화면에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쭉 길어지고 크기가 6.8인치죠. 6.8인치에서 7.4인치로 확장이 됩니다. 시제품이 인정 공개되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제품이었다. 두꺼운 폴더블 폰보다도 나아 보인다. 그런 호평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참 LG전자도 잘했는데 조금 뭐 2% 부족했나? 하여튼 좀 아쉬워. 좀 같이 LG, 삼성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삼성은 모바일 경험의 사업부가 내년 선보일 제품에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사일 업계에 보니까 삼성은 내년 초에 출시하는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24 시리즈를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으로 규정을 했고 단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더라. 이 온 디바이스 AI는 기기가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이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으므로 보안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대비 우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고성능의 연산 능력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의 두뇌 애플리케이션 API 역량이 중요한데 인공지능 처리 역량을 강조한 칩들이 최근 연이어서 출시되고 있네요. 삼성은 지난달 초에 공개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의 경우 전작 대비 CPU 성능이 1.7배, 인공지능 성능이 14.7배가 개선됐더라. 이 퀄컴이 선보인 스냅드래곤 8 3세대도 생성 인공지능 구동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고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처리 성능을 2세대와 비교했을 때 98%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 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모두 S24 시리즈 탑재가 유력을 해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공지능 음성 비서 빅스비죠. 이게 성능 개선 등이 점쳐지다 보니까 종단 간 암호화와 패스키 등 지난달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보안 플랫폼이죠. 삼성 녹스 업데이트도 인공지능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에 힘을 쏟는 것은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 싸움과 관련이 있고 삼성 측은 지난 2-3년간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앞세워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된 연결 경험 쪽에 힘을 줬는데 경쟁사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지켰지만요. 2위 애플과 차이가 약 2%포인트로 좁혀졌고 중국 제조사들인 샤오미, 오포, 비보가 선전을 이어갔고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화웨이도 올해 8월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죠. 메이트 60 프로의 흥행으로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의 인공지능 전략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수세를 짓기 위한 한방으로 봅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엔진을 장착한 랩탑도 이르면 연말께 선보일 거라고 해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메테오 레이크 또는 퀄컴의 새 퍼스널 컴퓨터 PC칩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SoC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은 랩탑 시장에서도 첫 인공지능 탑재라는 상징성을 선점을 해가지고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거죠. 삼성은 올해 1분기 한국 랩탑 시장 과반을 차지했는데 세계 무대에서는 레노버나 HP, 델타 테크놀리지스 등에 밀려가지고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어요. 앞서서 지금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학부의 상무가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향후에도 스마트폰은 AI의 가장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온 디바이스하고 서버 기반의 AI 등 하이브리드 AI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요. 사용자 패턴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해가지고 더 의미 있고 혁신적인 경험을 내년부터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제공하겠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많이 사들였고 이에 7만 전자를 회복하는 듯 했는데 개미들이 팔자에 나서요. 또 삼성의 주가가 오르질 않아. 발목을 잡았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메모리 여팡 반등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돌아섰지만은 개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각각 1725억, 2677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규모로 보면 각각 1위, 특히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피에서 6270억 정도 순매도한 와중에 삼성전자에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애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꾸준히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에 삼성은 1일과 2일 각각 2.5%, 1.6% 상승을 했고 7만전자를 바짝 쫓아요. 지난 2, 3일 이틀 연속 장중 7만원선을 탈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결국 6만원선에 머물렀습니다. 개인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4,377억을 팔았어요. 삼성은 지난 3분기 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인데 삼성은 23년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각각 67조 4,0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조 4,336억 정도 기록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77.6%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3조 원 중반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전 분기보다 적자폭 줄였고 주가와 본격적인 반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DS 부분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메모리 여팡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져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목표가를 대폭 하향하는 등 엇갈린 시선 보내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가 9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메모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전방 수요 상황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투자에서는 그래요. D램과 낸드 모두 가격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수요 회복의 시그널이 확인된 점은 긍정적이다. DS 부분의 실적 개선이 4분기부터는 가속화될 거라고 하죠. 메모리 수요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방향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다 보니까 10월 기준 PC용 DDR4 8기가짜리 D램 고정가가 전달 1.3달러에서 1.5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만에 15.38% 증가한 수치고 고정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이 대형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할 때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신한투자에서는 낸드하고 레거시 D램 중심의 공급 조절이 지속되고 있는데 4분기 가격 반등이 기대되고 전방의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공급사들의 감산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가격 상승을 앞두고 선제적인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면에 하이투자증권 삼성의 목표가를 기존 95,000원에서 77,000원으로 대폭 하향을 했고요. 삼성의 실적보다도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삼성의 주가와 경기 선행 지표는
밀접한 동행관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에 반도체 업체들이 감사를 끊는다면은 하반기 D램 생산 증가율은 10%에 이를 것이다.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다시 둔화될 거다. 그렇게 덧붙이는데 삼성전자 그 주가에 그 매크로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낙관론, 비관론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다 보니 주식장 참여자들도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요. 어떤 주장이 맞을지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주가는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당분간 높은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강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의 불확실성. 매크로. 하여튼 좀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